얘들아, 안녕, 안녕. 어, 제 원주각 이야기 두 번째, 멘토링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 이틀 남은데, 지금 새벽 12시 반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건데, 꽤 고생해서 영상 촬영하니까 좀 이렇게 잘 활용해서 여러분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영상이 될 것 같네요. 479번부터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지난번에 475번까지 봤는데요. 479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모양의 수박밭 안쪽에 원두막이 있다. 수박밭의 경계 위에서 한 지점 C에서 원두막의 안끝 AB를 바라보아 30도. AB는 현이고 AB가 10m.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건데, 자, 일단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다시 지우고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주각이기 때문에 중심각과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이 각의 크기 60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런데 여기 위에 꼭지각의 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나머지 각도 60도, 60도 이렇게 차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지 세 각의 크기가 180도가 되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을 만족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이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다. 아, 그렇다면 정삼각형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AB의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나머지 AB의 변의 길이가 10m이기 때문에 나머지 변의 길이도 10m이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0m인 거 알았으니까 OA가 반지름이라서 넓이 구하시는 거는 파이 r 제곱 200에서 하시면 될 것 같다. 산수 안 할게요. 결과는 100파이 제곱미터 나올 겁니다. 우리 481번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오른쪽 그림의 원 O에서 점 P는 두 현 AD, BE의 교점이에요. 이때 APB가 40도일 때 EOC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봅시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거는 문제를 좀 많이 봐야지 감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보자마자 바로 선고백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도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조건에서 구하라는 걸 찾아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렇게 해서 안 보일 때는 빨리 어, 구하라고 한 각에서 이 조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좀 봅시다, 우선. 제가 지금부터 약속을 하나 할게요. 여기를 각 X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각 Y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각 X라고 하고 여기를 각 Y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 길이가 같아요. 여기 크기 구할 수 있죠. 자, DC랑 AB 호의 길이가 같아. 중심각이 X면 얘의 중심각도 X일 거야. 그런데 얘는 지금 원주각이니까 2분의 1 그럼 X. 그랬을까? 2분의 1 각 X.
얘 같은 경우에는 얘의 중심각이 되니까 여기는 원주각이 되겠죠. 여기는 2분의 1 각 y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각이 40도라 그랬죠? 외곽 정리 중일 때 배웠던 거 이용하시면 2분의 1 각 x 더하기 2분의 1 각 y는 40도. 양변을 1 곱해봅니다. 각 x 더하기 각 y는 80도. 우리가 x 플러스 y를 애초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얘는 각 2, 5, C가 되겠더라. 따라서 정답은 80도. 여러분들도 80도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482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얘는 좀 쉬울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자, AD 선분을 작도했고요. 우리 반원의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 ADB가 90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90도가 됩니다. 여긴 지워줄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40도가 됩니다. 얘는 2호의 원주각이기 때문에 2호의 중심각의 크기는 2배가 되겠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는 80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심각이 B 나왔습니다. 뭐에서? BD랑 CD에서 50대 80 중심각의 B가. 하지만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 배웠죠? 360분의 x로 간다 분자에 있으니까 b를 가는 게. 따라서 호의 길이의 b는 5대 8. 여러분 그냥 4번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반원의 원주각에 대한 것만 찾고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것만 찾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484번을 보자면 원 O에서 두 현 A, B와 C, D의 교점을 P라고 하면 A, P, D가 80도, A, D 3파이, B, C 5파이, 원의 O의 반지를 기를 거예요. 학습지에서 보셨을 텐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보자. 선 하나 작도해 볼게요. DB 작도해 볼게요. 이 문제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각도를 구할 수는 없지만 비율은 알 수가 있어요. 5파이라 그랬으니까 각도가 5x라고 넣을게. 마찬가지로 3파이라 그랬으니까 이 각도도 3x라고 넣을게. 그러면 8x는 외곽 정리에서 80도야. 그래서 8x 이퀄 80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x는 10이다. 원 5의 반지름 비기를 분수코라 그랬어요. 원 5의 반지름의 길이. 아이고 이 색깔은 별로다. 원 5의 반지름의 길이. 우리 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를 도출해낼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x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50도, 여기가 30도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호의 길이가 5파일 때 원유각의 크기가 50도야.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네 한 원 전체의 원유각이 있다면 그건 180도일 거야.
180도일 거야. 원 전체, 그러니까 원주의 원주각은 180도일 거야. 원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L은 18파이.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야. 따라서 반지름 길이는 9가 되겠네요. 정답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9.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만한 문제가 또 있을까요? 우리 이 481번만 보고 원주각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대표하는 문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봅시다. 어렵게 된다면 충분히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거 먼저 작도해놓고 시작할게요. 이거 바로 보이시는 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 직각이라는 거. 호A, O의 원주각이니까 90도죠. 그리고 여기 2,0이라고 했어요. A가. OA는 2,0이야. OA, OA가 2야. 비율 관계가 딱딱딱 보이시는 분들은 OC 길이가 루트라는 거 바로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수령을 쓴다고 하시면 우리 이런 프로세스 거치셔야 돼요. 그럼 OCA에서 OA는 반지름의 길이. 그럼 OC는 OA인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OC제곱 더하기 AC제곱은 5A제곱이면 얘는 4가 되고, OC는 ACA제곱인데, OC제곱은 AC제곱인데, OC를 A랑 하자. A제곱은 4, A제곱은 2, A는 루트 2, 왜냐하면 A는 0보다 크기 때문. 이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가 되겠더라라는 것들을 구해줘야 된다. 서술형에서는 이렇다. 기울관계 서술형에서는 못 쓰게 돼 있다고 언급하셨어요. 라는 것들. Anyway, 작도 하나 더 해볼까? 자, 보이시는 부채꼴 있죠? 이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 빼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 선을 좀 더 확실하게 그려보고, 루트 2로 처리되고, 자,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이 BCO의 크기가 90도인 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90도 맞는데, 증명을 할 때요, 물론 여기 삼각형 BOC에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증명하셔도 되고요, 수정해서. 우리가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이죠. 그래서 반원의 원주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좌표평면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DA가 지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라고? DA가 지름이다.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넓이를 구할 수 부채꼴의 넓이랑 이런 것들 다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여기
90도 처리됩니다. 그런데 부채꼴이라 하면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넓이 빼줘야 되거든요. 부채꼴 넓이는 360분의 90 곱하기 파이 r 제곱. 그래서 삼각형 넓이 빼주셔야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산수하시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우리 2파이-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단위는 없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자, 여러분 문제는 번호 정답네요. 2파이-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원주각 이야기를 여기까지서 마치고요. 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서 마치도록 하려고 했는데 뭐가 남았네요. 뒤에 더 있네. 뒤에 더 있었네. 미안해. 마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뒤에서도 볼 게 몇 개 있겠다. 그지? 볼 게 많네요. 이런 것도 다 봐야겠다. 그치? 난 거의 끝인 줄 알았어. 또 있네. 미안해요. 우리 여기 문제를 또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거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네요. 많이 봅시다. 자, 우리 디오비는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77번에서 좀 봐줘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한 원에 다른 원 하나에 또 위에 올라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찾아내시기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연구했지만 찾는데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역시 태블릿을 하니까 그림이 아주 엄청나네요. 아주 그냥 끝내주네. 그림이 아주 완벽한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감탄하고 있어, 그치? 자, 우리 이거 왜 한 원에 있냐? 원주가 크게 같거든요. 우리가 사각형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삼각형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경우에서 쓸 수 있는데 원주각의 크기가 같은 것들 이렇게 발견하시면 한 원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OP라는 호일 기준으로 여기 각의 크기가 같고 여기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원주각이 같다고 할 수 있거든. 됐죠? 자, 우리 여기서 고도선 하나 그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어줄 거냐면은 이렇게 그어줄게요. 아이고 얘는 직선인데 말이야, 그치?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각의 크기 있죠? DOB의 크기. 이거 우리 X라고 놓을게. X 안 쓴다잉? 자, 우리 이 각의 크기는요, 현 PD의 원주각이거든요. 현 PD의 원주각을 하나 더 찾아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거 X거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 보셔야 될 거, 이등변 한번 보셔야 돼요. OC랑 OD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각의 크기는 12 플러스 X인데, 여기 각의 크기는 이등변이야. 반지름이라서. 그래서 12 플러스 X가 된다. 오케이. 우리 이 각의 크기 구할 수 있죠. 180에서 40하고 여기 X 있잖아.
40 플러스 x를 이렇게 하시면은 140 빼기 x가 됩니다. 그럼 삼각형 안에서 삼각형 CDO에서 12 플러스 x 플러스 12 플러스 x 플러스 140 마이너스 x가 180 이렇게 처리된다. 지울 것 지우자. 140 빼기 180 더하기 24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올 거야. 따라서 x는 16 이렇게 나오겠지. 여러분 정답은 3번 입력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자체는 되게 매끄럽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서도 하나라도 모르면 못 풀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 원에 내접하는 것 사각형이다. 사각형 DCOP가 처리하시는 거 일단 제일 어려우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 DP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랑 여기다. 이거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구하고서도 여기 반지름인 거 이용해서 2등분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외곽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평각에 대한 함수를 이용해서 풀었는데 여기 각 크기 이렇게 여기 COD 크기 이거 구해가지고 정리하는 이런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 시험할 시간에 이런 문제 처음 맞닥뜨렸을 때 한 10분 정도 고민할 수도 있겠다 싶은 문제였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알아냈으니까 이런 성질을 알아냈으니까 시험장 가서도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이 문제 정말 꼭 소개해보고 싶었고요. 어려운 거 했으니까 좀 가벼운 문제로 넘어가야겠죠? 578번 문제 좀 같이 봅시다. 578번 문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 하나만 작도해 주시면 일단 보이죠? 원선인데 이 선.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자, 그럼 좀 봅시다. 이걸 x라고 놓자. 그게 x야. 이거 사각형이. 이거가 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55도다. 그럼 우리 x 바로 구했죠? x 이퀄 55도.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비리작도하는 거, 그리고 건주각 크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접착각의 성질 이런 것들 좀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였지만 생각보다 생각하기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낮지 않았나 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579번 문제 좀 볼까요? 자, 579번 문제 쉽지 않아요. 쉬워 보이는데 칠각형이라서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일단 선 좀 그어보고 시작합시다. 어머, 아니야, 친구. 어머머. 그렇지. 이렇게. 그럼 시작해봅시다. 우리 여기를 같은 거예요. 여기 현의 길이가 같죠? 우리, 이거는 삼각형에 닮은
닮음이 아니지. 자, 현의 길이는 호의 길이에도 중심각의 크기에도 원주각의 크기에도 절대 비례하지 않아. 그런데 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끼리 호의 길이가 같아. 같기는 같다고. 비례하지는 않지만 두 배 된다 그래서 호가 두 배 되진 않거든. 얘랑 두 배 차이가 아니야. 하지만 얘랑 같으면 얘랑은 같다고.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호의 크기는 여전히 원주각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현의 크기랑 호의 길이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주각의 크기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사각형에서 이렇게 처리되는 거에서 매접 사각형을 이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180에서 145 빼니까 35도로 처리된다라는 거. 그런데 각 F, E, D가 110도니까 110도 빼기 35 일단 해줄게. 75도인데 하나의 크기, 동글뱅이 하나의 크기는 동그라미는 이렇게 하자. 동그라미는 3분의 75 따라서 25도 이렇게. 각 X는 중심각이에요. 동그라미가 두 개 있어야 해. 50도다라는 이야기. 답은 여러분 이제 3번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58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각 X를 구하는 문제네요. 각 A에 각 2를 줬어. 각 A에 우리가 4알파라 그랬고 5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숫자 미지수 정하는 거를.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각 X지. 180-X니까 여기가 X야. 180-X가 여기니까 X가 여기야. 180-4알파가 여기니까 4알파는 여기야. 찾았다. 9알파가 180도예요. 알파는 20도. 각의 크기 찾았다. 아싸라비야. 근데 D의 크기는 2에서 15 뺀 거예요. X 나쪽 95 이렇게 나온다. 답은 여러분 교재에서 단답형이네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95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훅 지나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차근차근히 문자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조건들을 잘 하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58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야. 자, 얘랑 얘가 직교하는지는 알 수 없어. 왜냐면은 B가 지름이라고 안 했거든. 그치? 이 문제에서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태블릿 같은 걸 보고 있다면 돌릴 수 있다면요. 돌려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현각. 이거 왜 이게 나오니? 그렇지. 얘하고요, 크기가 같아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여기 x라고 하고 여기 x라고 해보자.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 y라고, 여기도 y라고 해봤을 때 여기가 크기가 x 플러스 y라는 거 외곽동리 통해서 알아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여기서 x와 y에 대한 관계식 하나 구할 수 있어요. x 2개, y 2개, 더하기 50도, 하면 180도, 이렇게 나와요. x 더하기 2y가 130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x 플러스 y는 65라는 것도 알 수 있네. 되죠? 그러면 여기가 65도야. 여기도 65도가 되겠다. 각 A, E, T 문제가 구하라는 거 65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와우. 65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넘어가시죠. 우리 다음으로 같이 보고 싶은 문제는 좀 넘어가면서 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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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볼까? 585번. 585. 자, 문제 읽어보셨으면 바로 해설 가겠습니다. 주어진 가격의 x라고 해보자. 이걸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이 삼각형의 외곽 정리로서. 여기가 전체가 x 플러스 44야. 그러면 x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편각, 접선관이 이루는 각 이렇게 x 플러스 1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럼 답 다 나왔죠. 왜냐? 문제를 읽어봐요. 호티스랑 호티스 B가 같다 그랬대. 그러면 이 원주역의 크기랑 이 원주역의 크기랑 같은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12는 32랑 같아. x는 2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답은 1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제서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리고 이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C, B, T가 CB는 CT는 인면이겠구나 해서 x 플러스 12는 30이다 이런 것들 조건들을 잘 봐서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586번 문제 볼게요. 586번 같은 문제는요, 조금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각의 x래요. 작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2x지. 잘 봐. 여기를 원의 중심에서 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의 수직이 등분한다라는 성질 때문에 여기 수선 수직이 등분이 되고요. 이게 2x인데 하나는 x야. 왜 반으로 갈라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요. 여기 반지름만 지름이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에서 밑변을 내린 선은 그 꼭지각에서 이렇게 수직이 등분되니까 또 우리가 똥으로서 우리가 그거를 증명을 중 때 써요. 여기가 x니까 탄젠트 구하면 되잖아. 그죠? 탄젠트 x가 2분의 1이라고 했어. 여기가 뭔데? 1.5. 그럼 여기를 우리가 h라고 해보자. 그러면 봐봐. 5h분의 ah는 탄젠트 x인데 2분의 1이고 얘는 1.5야. 그럼 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3이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필요한데요. 너무나. 반지름을 알려면은 삼각형 OAH를 봐야 하는데 이 OH가 아주 핵심적이야. 피타고라스 쓸 거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게 되시면은 R은 2분의 3 루트 5 나와요. 산수는 안 할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둘레 길이 구해야 하니까 이 피타고라스 쓴 걸 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둘레인 2파이r은 3루트 5파이예요.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루트 5파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답 중간식이니까 번호 칠 필요 없겠습니다. 해서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x야 라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삼각비가 활용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587번으로 넘어갈게요. 각 입비시 구하라 그랬습니다. 선 하나 그어볼게요. 잘 봐. 자, 얘는 얘의 접선이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음, 접선이니까 이렇게 직각이 돼. 그지? 이 가격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니? 5, 16 이렇게 되죠. 이거는 2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써먹었어요. 지워볼게요. 자, 반원의 좀 잘 그려볼까?
완벽해. 이 반원의 원주각이라서 직각이거든요. 구할 수 있죠? 62도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재는 선택형이네요. 4번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8을 구하는 프로세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선 그어가지고 접선이다라는 것들 활용해서 중심과 크기, 여기 원주의 크기 구할 수 있다. 중심과 크기는 작은 원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까? 자, 넘어가시죠. 여기는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591번. 59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고 사각형 A, B, C, D도 원에 대접하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각 A, B, D를 볼게요. 외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58도가 돼. 그리고 여기 외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4도가 됩니다. 선사심. 그러면 여기는 80도 이렇게 되겠네요. 되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 80도니까 여기가 80도니까 그런 거야. 10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하. 그렇다면 우리가 밝혀낸 게 이렇게 해서 대각의 크기가 180도로 같거나 나머지는 180도로 당연히 같고 이렇게도 같고 이렇게 180도니까 나머지도 180도니까 아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원을 잘 그릴까 고민 중.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아이 참 원을 내가 그린 참 못생겼다. 그냥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랑 원주각 사이 원주각 관계 있죠? 따라서 여기가 22도가 돼요. 여기는 76도 이렇게 처리된다. 여러분 답 5번 아니구나. 여러분 답은 그냥 답표니까 76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진짜로 원에 대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 카톡으로 연락이 온 게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다뤄주세요 하는 연락이라서 통계 문제를 좀 풀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 15분 정도 간략하게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하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통계 문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간략하게 짚어서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2일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을 볼 시간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영상 잘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 통계에서는 우리가 보는 게 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대표값은 솔직히 산수고요. 상관관계도 솔직히 산점도 보는 것만 좀 알면 되는데 얘를 봐야 돼요. 얘가 조금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문제,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 여기서 출제 많이 되니까 시간 많이 잡은 문제들 여기서 출제 많이 되니까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파일로 제공해드린 파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자료는 별량이랑 같은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 자료랑 별량이랑 같은 말이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료의 개수분의 자료의 총합으로 구하는 게 우리 평균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죠. 평균 구할 수 있는 거. 대표값의 한 종류입니다. 대표값이 뭔데요? 라고 하면은 중비중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와 같다는 값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평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야. 하나의 값이야. 중앙값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의 값이야. 중앙값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잘 봐.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나뉘어. 홀수이면은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야. 일렬 종대로 작은 값부터 큰 숫자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야. 언제 홀수일 때만. 그럼 짝수일 때는 어떡하냐. 이렇게 가운데 두 개가 겹쳐버리는데 그러면 한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구한다. 그게 중값이야. 한가운데 있는 값은 홀수일 때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 1, 2, 3, 4, 5 다섯 개면은 가운데 있는 세 번째가 하나밖에 없잖아. 만약에 짝수일 때는 두 개 평균이야. 근데 평균 아까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그래서 중앙값도 하나뿐이야. 값이. 그럼 중앙값이 언제 사용하느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 평균보다 중앙값이 그 경향을 잘 나타내. 마지막 대표값 최빈값이야.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야. 이런 것들은 신발 수치라든지 몸의 둘레라든지 옷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 수량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대표값으로 유용하다라는 것들 최빈값 이거 체크 꼭 해주길 바란다. 강남 기준으로 나온 적 있어.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2배 이상일 수도 있어. 자, 하지만 하나 보자. 우리 1, 2, 3, 4, 5 이렇게 될 때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분산이랑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자. 별량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값을 산포도라 그래. 산포도에는 편차라는 녀석이 있고 분산이라는 녀석이 있고 분산에다 루트 씌운 표준 편차라는 것도 있어. 미안해. 다시 말할게. 미안해. 다시 말할게. 정정할게. 편차는 절대로 산포도가 아니야. 편차는 절대로 산포도가 아니야. 우리 산포도는 두 개뿐이야. 오직 분산과 표준 편차야. 산포도는 뭐랑 뭐밖에 없다고? 분산과 표준 편차밖에 없다고. 중학교 과정에서. 오케이? 미안합니다. 자, 편차는 어떤 자료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에요. 자, 평균이 5인데 주어진 자료가 5야. 그러면 편차는 0이야. 근데 평균이 5인데 주어진 자료가 3이네? 그럼 마이너스 2야. 평균이고 주어진 별량이야. 별량 빼기 평균으로 구하는 게 편차야. 이렇게 빼주는 거. 오케이? 결량 빼기 평균이야. 자료 빼기 평균이야. 자료 빼기 평균이 편차야. 그래서 정말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한 문제 꼭 나왔어. 현재 총합은 꼭 여기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람. 현재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질 거,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 별량은 가까이 있다.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이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염수이다. 이거 당연한 거지. 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헷갈리지 마.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 아니야. 편차의 제곱의 합은
하나밖에 없어. 더한 값이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 자료의 개수라는 게 분산이다라는 이야기.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 씌운 거. 이렇게도 말하지만 우리 좀 더 쉽게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라고 말할게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 즉 산포도가 작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평균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 즉 골개 분포에 있다. 그런데 반대로 크다 그랬네요.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흩어져 있어. 이거는 고르지는 않다. 작을수록 자료가 더 고르다. 이거 문제 하나 나올 거야. 이거 중요해.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즉 산포도가 작을수록 자료가 더 고르다. 작은 게 고른 거야. 큰 거는 반대니까 큰 거 외우시면 헷갈리니까 작은 게 고른 거야. 오케이? 자, 반 했다. 거의 다 했어, 솔직히 말해서. 현점도 두 별량 x 두 별량 xy를 써서 xy를 평면에 접목했다는 그림이다. 올라가면 양의 상관관계, 내려가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좀 보자.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봐. 키랑 문무게가 같을 때는 y는 x라는 그려주면 되거든요. y랑 x랑 같잖아. 키랑 문무게가 같을 때는. 그치? 그래서 같은 친구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네요. 같은 게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키랑 몸무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우리 예시를 잘못 들었으니까 이거랑 다른 걸 좀 보자. 영어 점수랑 고점수 이런 거 볼게요. 이런 거는 같은 거를 찾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선 하나 쭉 그어줘. y는 x를.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같은 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도에서. 자, 인과관계랑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관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는데 관계 있으니 상관관계라 그러고 x랑 y사이에 상관관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즉 양의 상관관계는 x가 커질 때 y도 대체로 커지는 거야. 대체로. 음은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는 거. 상관관계가 없을 때는 x가 커질 때 y가 커진 작아진지 분명하지 않을 때. 서술형 써질 때 x가 커지면 따라 y가 대체로 커지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또는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대체로 작아지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y는 x를 중심으로 타닥타닥 모여 있어요. 이거는 강한 거야. 근데요, y는 x를 중심으로요. 이렇게 약간 유도리 있게 퍼져 있어요. 이런 거는 약한 경우야. 뭐가 상관관계가 특히 오른쪽 위로 향한 직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가 강해요라고 말합니다. 음도 마찬가지고요. 없을 때는 이런 것들, 상호sam수도는 아주 이상하게 펼쳐져 있을 때 이런 것들 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개념이 되겠고요. 간단한 문제 한 문제씩만 풀어보도록 할게.
도수분포표에 대한 얘기를 내가 좀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도수분포표 문제가 어디 있지? 잠시만, 우리 중1 2학기 때 배웠는지 1학기 때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 무슨 중1 통계 파트에서 도수분포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웠어요. 그 문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보자. 쌤에는 도수분포표에 관한 문제가 없네요. 그럼 우리 이 문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663번. 표곱이랑 삼포도가 뭔지 알아. 정의가 뭔지 알아. 라는 거는 기본적인 대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고, 풀어봅시다. 자,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자료 빼기 평균, 자료 빼기 평균, 자료 빼기 평균, 자료 빼기 평균. 맞아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우리 이것도 외웠던 사실이죠? 이거 맞아요.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다. 이거 뭔지 보자. 자, 평균이 10이라는 경우를 봅시다. 주어진 자료, 즉 주어진 별량은 3이야. 자료 빼기 평균, 자료 빼기 평균이라는 게 3 빼기 10은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서 맞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다. 이거 우리 분산의 정의 외웠던 거 맞죠?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이 투명을 알수있다. 이거 아니에요. 편차의 평균은 편차의 평균은 0이야. 편차의 총합이 0이니까 아무리 뭘로 나눠봤자 어차피 0이라고. 편차의 제곱의 어이구, 그렇지.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으로 별량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5번이 틀렸다라는 이야기.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대표과가 3포도 문제 하나 풀었고요. 우리 산림도 문제 하나 풀어봐야죠. 한정도 문제. 어떤 거를 풀어볼까?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730번. 양쪽 두뇌 시력의 차가 0.2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인가? 팁 하나 드릴게요. 0.8과 0.8 연결한 여기잖아. 자, 0.8과 1, 우리 여기서부터 보고 싶은 거지. 선 하나 쭉 그어. 그러면 여기도 겹치고 0.9랑 1.1도 0.2 이상이잖아. 또 반대의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지, 그지? 계산 한번 볼래? 0.9, 자, 1.0인데 0.8이야. 1.1인데 0.9, 이것도 0.2 차이 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부분에 있는 것들, 이거를 봐야 됩니다. 몇 명인지 볼게요. 0.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포함인 거야.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이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사실 시험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아서 제가 다음 통계 C단계에 대한 영상을 못 찍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통계에서 좀 알아야 될 것들 개념이랑 문제, 이렇게 쉬운 것들 B단계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 자료에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질문 이렇게 답변해드리도록 하지만 이렇게 문제에 대한 영상을 6강을 제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5강에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일 시간이 많이 남아서 6번째 영상을 제작한다면은 체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성의 있게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학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어, 1년 동안 부족한 저이지만 그래도 같이 멘토링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럭.